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추정남입니다. 오늘도 해외 시청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날 뉴욕 증시는 FOMC 결과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약간은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저 관망세가 보여졌던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페드는 5월 FOMC 회의에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 계획도 발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긴축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상폭에 대한 힌트를 어떤 식으로 줄 것인지가 이제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은 6월달 75bp 인상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완화적인 비둘기파적인 의견을 내뱉는다면 이 부분 미리 선반영했던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자,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대체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지만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경기 전망이 약화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급망 문제가 중국의 문제가 조금 크기 때문에 이 중국 쪽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라고 하죠.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때문에 이건 매우 부담이 되는 모습이다. 이걸 알 수가 있겠고, 이 식음료 역시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변동성이 가장 큰 음식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인플레이션에 더욱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부정적인 시그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다 보면은 여는 총재들은 그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역시도 계속해서 보여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50bp 인상할 것은 당연한 거고 6월 달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진행할지가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는 것 역시 이러한 부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의 해안 지방을 전부 다 이제 어떻게든 다 확보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내륙 지방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만들고 지금 세우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러한 모습은 매우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푸틴 역시 전쟁이 길어지는 게 약간 부담이 느껴지는지 서방 세력의 무기 공급을 멈춰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푸틴이 이 계속 조금 밀리는 모습, 부담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해서 전쟁을 쉽게 끝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푸틴은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정치 역학적인 그런 부분이 붕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푸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고 이겼다라고 말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러시아 자국민들에게는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번에 서방 진영의 무기 공급을 멈춰라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안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안 팔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지금 무시를 하면은 에너지를 안 사오면 러시아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에너지로 인해서 서유럽 지역의 이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태를 피하기 위해 이탈리아나 아니면은 그 이외에 그리스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LNG의 공급 다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 한다라고 해서 바로 뚝딱 완성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까지 큰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니
그냥 대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몇 년 뒤에 완성이 될지 모르니 지금은 여전히 러시아의 아래에 이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디톡스가 지금 이전에는 대웅제약에 이어서 이번엔 휴젤도 건드린다라고 합니다. 요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이 메디톡스가 이 우리나라에서 보톡스를 만든 1등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메디톡스가 만들고 몇 년 뒤에 휴젤과 대웅제약이 동시에 보톡스 이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톡스 균주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관리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오죽하면은 전 세계에서 보톡스를 다룰 수 있는 그 국가 자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메디톡스가 나오고 나서 휴젤이랑 대웅제약을 시작으로 수십 곳의 기업이 보톡스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보톡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 여러 가지 화학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균의 주인이 되는 이 균주만 있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메디톡스가 의심을 해가지고 너희 우리 균주 훔쳐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웅제약 쪽에 먼저 이 소송을 걸었고 결국에는 메디톡스가 이겼잖아요. 근데 대웅제약과 휴젤이 동시에 임상실험을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는 휴젤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휴젤을 이기면 그 다음은 또 다른 기업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균주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 유전자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결국에는 대웅도 거기서 밀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못 뒤집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웅제약이 이전에 미국 쪽의 소송 때문에 연간 100억 이상의 이 소송 비용을 썼거든요. 휴젤 역시 이러한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자, 휴젤 영업이익 100억씩 깎인다라고 해도 너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디톡스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마저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고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니까 자, 요거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계속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제 채널의 커뮤니티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여기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대한전선이 되게 좋은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살피고 가자면, 자, 일단 대한전선이 이 러시아발 뉴스 때문에 영향을 먼저 받았습니다. 이 러시아가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비우호국에 러시아 제품 및 원자재 수출을 금지한다. 그런데 이 원자재에는 뭐 무연탄 같은 것도 있고 유연탄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이 전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리도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얘네들은 가격 전가가 돼요. 한마디로 원자재가 올라가게 된다면 판가를 올려서 영업이익을 더욱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 환경을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들은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벌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전선을 안 쓸 수가 없는 게요.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뭡니까? 전기차예요. 근데 전기차에 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죠? 가장 기본은 결국에는 전선이에요.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 공장 다시 이 건설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도 꾸준하게 향후 몇 년 동안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 지금은 미국과 유럽이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이 동남아 같은 지역들 그리고 한국 같은 지역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글로벌 표준이 된다면 한국이나 동남아 이런 지역들도 표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선을 훨씬 더 많이 깔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더욱더 구리 가격의 상승과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몇 년 동안은 이 매출 수주 잔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대한전선 이게 윗꼬리가 달리는 이유가 있고 향후로 봤을 때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치에서 조금 물렸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막 절망을 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마이너스가 조금 길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수급을 보자면, 자, 연기금이 요 자리 횡보하는 데에서 계속 돈을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역시도 최근에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 얘는 확실하게 이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구나. 요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차트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 241년선과 480 2년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주목을 해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모든 부분이 우상향이 곧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120과 60선만 돌파를 하면 얘는 진짜 완벽한 이 우상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기까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 길어봤자 한 2에서 3주거든요. 짧으면 1에서 2주 내로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러면 1, 2주 내로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면 완벽한 정배우로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데 자리들은 매집봉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렸다가 떨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위에서 못 팔았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라는 심리, 요거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심리로 인해서 많은 물량이 나올 것이고 이걸 이러한 자리에서 받아내는 거죠. 물량을 매집하면 많이 다음에 수익이 나왔을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 고래들은 당연히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향후에 그냥 아, 이거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까지 좀 버텨보고 계속 박스를 그리면 편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필요한 건 뭐다? 인내와 시간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게 다 만들어지기 위해선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대한전선 조금 더 인내 가지면서 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